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절인데요. 6월에 이제 첫날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이제 저녁 8시가 넘어간 시점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그 아파트 대책을 한번 총정리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준비했고요. 소셜 파이낸셜 뉴스부 어제자 5월 31일자 아티클입니다. 25번째 실패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는 27번의 규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25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번 실패한 정책이 비전 참극이다. 트래저디, 비극이다. 서민 주거 사다리도 끊겼다. 그래서 거의 그 중산층을 무너뜨렸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족쇄가 된 세금. 문재인 정권 4년차에서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4년 이내에 위너는 누구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아닌 바로 정부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점이 좋았을까?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죠. 자, 그러면 출처는 파이낸셜 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엄청나게 많은 25번? 제가 생각한 27번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수많은 대책, 이 대책이라는 것은 규제였죠. 그래서 집값을 잡기, 특히 이제 집값이라는 것은 레귤레이션, 이제 아파트 가격, 서울인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의 가격을 잡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규제가 쏟아졌지만 집값은 유지부동이다. 오히려 더 폭등했죠. 그래서 규제, 그냥 주구장창 거의 3개월, 2달에 한 번씩 이런 어떤 규제 정책이 나와서 일반인들도 정말 이 문재인 정권만큼 부동산 공부를 해야만 하는 시기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져. 뒤늦은 공급 대책. 그래서 3기 신도시에는 LH 사태, 투기 논란이 겹쳐서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신뢰를 잃었죠. 자, 표로서 한번 볼 텐데요.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및 주요 내용. 그래서 대책 발표일이 2017, 18, 19,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1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서 같이 한꺼번에 볼 텐데요. 17년 6월 19일, 8일째, 9월 5일, 10월 24일, 11월 19일, 11월 13일.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이 나왔죠? 거의 2달에 한 번씩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택지 전매 제한, 다시 하는 거를 제한해서 강화했고요. LTV, 론투밸류죠? 그다음 DTI, Debt to Income이죠? 10%포인트 강화, 서울,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했고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고, 임대사업자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이때는 확대를 했어요. 이때는 너무 재미있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추천을 했습니다. 오늘 2021년 지금 현재랑 굉장히 또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18년 6월 28일, 7월 5일, 8월 27일, 9월 13일, 12월 19일. 또 5번이니까 거의 2, 3개월에 또 규제가 나온 거죠.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및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을 제한한다. 서울 4개 노투기지역, 광명, 하남, 투기과열지구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죠. 자, 2019년 1월 9일, 4월 23일, 5월 7일, 8월 10일, 10월 1일, 11월 6일, 12월 16일 7번의 규제가 나왔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확대, 전매 제한 기간의 연장, 초기지열, 초기과열지구 내 개인사업자, 법인 LTV 규제 강화, 신설, 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2020년 작년이죠. 6번의 규제가 나왔습니다. 2월 20, 5월 6일, 5월 20, 6월 17일, 7월 10, 8월 4일. 조정지역 내 LTV 규제 강화, 재건축 실거주,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안전진단 강화, 청약제도 개선, 공공참여형 공밀 재건축 도입, 1주택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 추가. 그 다음
2020년 올해 이사 대책이 나왔죠. 이거는 거의 지금은 뭐 무용지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 광명 시흥 지도 3기 신도시 추가인데 LH 사태가 나오면서 이 이사 대책을 굉장히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4년, 17, 18, 19, 20, 21년 지금 한 10개월 정도 문재인 정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어마어마한 이 횟수,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죠.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값을 잡겠다면요. 지난 4년간 내놓은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지금 위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해버렸습니다. 뭐 공산당도 아니고 거주 이동의 제한이라는 최악의 부메랑으로 세금, 집값 폭등, 전세 난민, 부의 양극화,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뭐 벼락거지라는 뭐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는 사회적인 부작용만 갖고 온 셈이죠. 서민 주거 사다리도 단절돼 있고요. 역대급 대책이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집값 요동은 그냥 폭등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조차 부동산 문제 말고는 할 말이 없다. 왜냐면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데모를 했던 세대잖아요. 실제로 실무나 경제적인 지식이 많은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인할 만큼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실패가 됐다면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거의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자, 여기에 6월 본격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중과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이 전월세 신고제를 오히려 서민들이 훨씬 더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 펼쳤죠. 누르면 춘담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된다. 공급에 차질 없는 이행과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저희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25번의 부동산 전세 결국은 공연불이 되었다. 온 국민을 다 힘들게 한 것 같아요. 5월 31일 관계부처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오른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거주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게 됐죠.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 25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 결과는 참패입니다.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될 텐데 방향을 또 그냥 고수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좀 신기한 집단인 것 같죠? 정책 주요 방향은 세금 부과를 강화. 그래서 국가만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인 거죠. 대출을 규제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2017년 6월 18일 발표한 이른바 6.19 대책인데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한 거고요. 재건축 시장 주택수를 제한했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 논출별로죠. 총 부채 상환 비율, 뎁투인컴 규제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규제가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첫 번째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할인 대책을 내놨는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 11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또 지정을 했고요.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액만으로 주택을 여러 채 사는 갭 투자자 방지책도 담았는데요. 여러분, 전세 제도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제도인데요. 오히려 이것이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수입의 반절을 월세로 내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세라는 쿠션 역할을 해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를 내도 월세 그 비용이 굉장히 크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전세가 폭등에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왜냐면 보유세도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임대인에게 쏟아부은 세금이 임차인으로 되는 것을, 이거는 이제 맨큐의 경제학에도 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조세의
조세의 전가입니다. 조세 전가 귀차. 이 표현을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 거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임대인한테 쏟아부은 그런 그 규제나 세금 폭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월세와 전세가가 폭등한 이런 오히려 임차인 또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정부 대책에도 집값은 안정된 게 오히려 점프인데요. 2017년 5월, 지금부터 4년 전이죠. 6억 원이었던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년 조금 지나서 8억원까지 1년 만에 이제 3억이 오른 거죠. 2억이 넘게 오른 거죠. 집값 급등에 놀란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13일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이전에는 종부세라는 것은 상위 1% 부자만 내는 세였는데요. 지금은 종부세를 내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3억에서 6억원씩 구간을 신설했고요. 다주택자에게 세율을 중과하겠다. 무겁게 내리겠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특히 은퇴한 노부부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치명타를 끼친 법안입니다. 이듬해 규제는 한층 더 심해졌죠. 19년 발표한 12.16 대책, 종부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고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또 LTV가 40% 축소 등이 담겼습니다. 자, 치솟는 집값, 단절된 주거 사다리 아주 그냥 끊어버렸죠. 이 같은 다주택자의 재투자와 갭투자를 막겠다. 규제 일변도 대책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는 주거 이동의 제한을 넘어 주거 사다리 단절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자, 은행 대출의 제한, 내 집 마련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마너터리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까지 가세를 한 거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말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이상한 형태로 변질이 되었죠. 그래서 또 증여도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강남 쪽에서는 이제 매수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틈새적인 방법들이 많이 생겼죠. 집값 상승으로 서울 지역 실수요자들은 이제 풍선 효과로 강북 외곽이나 수도권을 눈을 올리며 이쪽도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저가 주택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내 집 마련의 위기를 느낀 20, 30대들이 영끌을 하면서 집가 상승을 올렸다. KB 부동산 주택가격 동에 따르면 전국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이 2017년 4월에 378만원에서 지난 4월에는 57만 7천으로 50.9%, 거의 초과죠? 급등을 했다.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뒤늦게 이제 공급을 하지만 이제 LH 사태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죠. 이사 대책은 거의 현실성이 없었던 방안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전 장관이 만든 거죠. 자, 오늘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광명지구에서 LH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의 대출은 100억 이상까지 받은 그런 LH 직원들도 있었죠. 국민적 공분을 샀고 야심차게 추진한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신도시 조성과 또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로 더 들썩들썩이게 됐죠. 자, 그러면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공급입니다. 공급인데 규제만 너무너무 많이 한 거죠. 해결책은 뭐냐? 솔루션은 수요 억제책부터 내놓다 보니 시장이 내성이 생겼죠. 공급이 중요한 만큼 공공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다음 정권을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지금 이런 구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이 굉장히 6월 1일이 엄청나게 부동산에 큰 의미가 있는 날짜인 거는 부동산에 관심이 가지신 분은 많이 알 거예요. 왜냐면 양도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부동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것이 6월부터 이것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뭐 6월 1일부터 집값이 뭐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또는 뭐 폭락론자도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공급이 서플라이가 최저, 가장 낮은 시기가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왜냐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 갭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공급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집값은 더 오를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부만을 믿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경제를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뭐 폭락론자도 보시고 또 여러가지 빅데이터나 거시경제 또 미시경제도 보시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유튜브는 뭐 자유지성, 그 다음에 아포유 보시기를 제가 강권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